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의 오인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00XX년 5월 1일 새벽 2시경 서울 광진구 뒤에 있는 골목길에서 31세 여성인 피해자 E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들어 올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0XX년 5월 23일 새벽 3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골목길에서 22세 여성인 피해자 G가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 뒤로 돌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하려고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상 참작되는 요인들을 살펴본 바 첫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의 감형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조사부터 면밀한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대비를 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처음에는 죄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갑자기 죄를 인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선처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도박, 마약 범죄 등 주변에 알려지는 걸 피하고 싶은 사건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시라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우편물 송달 장소 변경을 통하여 프라이빗한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경희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뛰어난 성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형 로펌 빅4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경력을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때 변호사로서 탄탄한 업무 역량과 기본기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법무법인 정양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차원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민사사건 및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도박 등의 형사사건 등을 주로 다루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과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부동산 형사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는데요. 또한 대형 로펌에서 다수의 기업 사건을 다루었던 경험으로 기업 법무에도 강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법무관 시절 육군에서 군검사로 활동하며 검찰부장까지 역임하여 병역 및 군용법 관련 사건에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며 기타 재산범죄와 관련해서도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데요. 만일 지금 법적인 문제로 눈앞이 깜깜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 주셔서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압도적인 업무 능력과 풍부한 사건 경험 및 노하우로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오인철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